모아둔 돈이 있으면 마음이 놓이고 나라에서 다달이 받는 돈이 넉넉하면 괜찮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보미는 다달이 받는 돈이 120만 원, 모아둔 돈도 7천만 원이나 있었습니다.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마음먹고 달마다 조금씩 헐어쓰고 있었습니다. 그에 맞서 가을이는 다달이 받는 돈이 80만 원, 이래에 사흘은 남의 집을 닦고 치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해 만에 얼추 1,300만 원을 모은 것입니다. 가을이는 어떤 숨겨진 까닭을 알고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그림 상자에서 딱 한 번 보여주고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았던 돈에 쪼들리지 않게 되는 버릇이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의 알맹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두 사람을 갈라놓았을까요? 그 해답을 알게 된 때 여러분은 틀림없이 내일부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달라질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야기의 첫머리는 어느 쉼터의 나무의자. 어느 맑은 낮 쉼터의 나무의자. 72살의 보미는 동무 가을이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가을아, 나는 다달이 120만 원이나 받는데도 늘 돈이 쪼들려. 어째서 그럴까? 보미는 새로 산 똑똑한 손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지난달에 새로 바꾼 건데 달마다 내야 하는 돈이 8만 원이거든. 아, 새 거구나. 가을이는 낡고 오래된 접이식 손전화기를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내 건 벌써 5회째 쓰고 있어. 아주 망가질 때까지 쓰려고. 그렇구나. 보미는 조금 멋쩍어졌습니다. 아, 맞다. 지난주에 딸내미 집에 다녀왔어. 손주가 태어난 날이라 10만 원 쥐어주고 왔지. 달마다 2번은 가니까 오가는 차싸게 손주 챙겨주는 돈까지 꽤 많이 든단 말이야. 손주가 참 좋아했겠네. 응. 그런데 말이야, 돈이 자꾸만 줄어들어. 모아둔 돈이 7천만 원 있으니까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보미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가을이는 달마다 80만 원 받잖아. 어떻게 돈을 모으는 거야? 가을이는 물통을 꺼내 마실 거리를 마셨습니다. 남다른 걸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쓰지 않을 뿐이야. 그것만으로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알고 보니 말이야. 일에 사흘씩 남의 집 치우는 일을 하고 있어. 그랬어? 몰랐네? 응, 나라에서 주는 80만 원만으로는 모자라니까. 그런데 말이야, 그게 다가 아니야. 참말 으뜸인 건 쓰는 버릇이야. 쓰는 버릇. 보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나 새해 동안 얼추 1,300만 원을 모았어. 뭐? 1,300만 원? 내가 달마다 받는 돈도 모아둔 돈도 더 많은데? 어째서? 보미의 가슴에 바늘이 콕 찌르는 듯 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런 마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을 때가 곧 첫걸음입니다. 저도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봄이야, 잠깐 들어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 뭔데? 옛날에 움직이는 그림 상자에서 딱 한 번 보여준 돈에 쪼들리지 않게 되는 버릇이라는 이야기 본 적 있어? 그림 상자 이야기? 응, 거기서 알려준 3가지 버릇을 내 삶에 끌어들였더니 내가 달라졌어. 2번 다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적을 거라 생각하지만, 샅샅이 듣고 싶어. 그럼 찻집에서 느긋하게 이야기할까? 내가 낼게. 괜찮아? 고마워. 두 사람은 쉼터를 나와 가까운 찻집으로 갔습니다. 보미의 마음은 기다림과 떨림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이의 숨겨진 까닭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만남이 보미의 삶을 바꾸게 될 줄은. 하지만 이때의 보미는 알 턱이 없었습니다. 찻집에 다다른 두 사람, 창가 자리에 앉습니다. 뭐 마실래? 내가 낼게. 그럼 따뜻한 까만 차로 할게. 가을이는 일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따뜻한 까만 차 2잔 내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실거리가 나왔습니다. 보미는 참다운 얼굴로 가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아까 그 이야기 샅샅이 들려줘. 그림 상자 이야기 말이야? 아, 그거? 돈에 쪼들리지 않게 되는 버릇이라는 이야기. 깊은 밤에 딱 한 번 나왔었어. 마침 잠이 안 와서 그림 상자를 켰더니 뜻밖의 하고 있었어. 거기서 돈이 모이는 사람과 바닥이 나는 사람의 참말 크나큰 다름 3가지를 알려주더라고. 보미는 글적을 종이를 꺼냈습니다. 적어두어도 돼? 그럼 아주 뜻깊은 거니까. 가을이의 얼굴이 참다워졌습니다.
먼저 첫째가 가장 뜻깊어. 남의 눈치를 살피며 물건을 사지 않기. 남의 눈치? 그래, 바닥나는 사람은 값이 싸니까 남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사는 거야. 하지만 돈을 모으는 사람은 자기가 참말 갖고 싶은지로 가름을 해. 아, 내가 손주에게 선물을 챙겨주는 것도 뽐내고 싶은 마음 때문일지도 몰라. 보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손주는 할머니의 마음이 반가운 거야. 돈의 크기가 아니야. 그럴지도 몰라. 둘째는 언젠가를 버리는 것. 바닥나는 사람은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며 짐을 끌어안고 살아. 하지만 돈을 모으는 사람은 꼬박 한 해 동안 안 쓰면 버린다고 마음먹어. 틀림없이 내 집도 짐으로 가득해. 보미는 어질러진 제 집 안방을 떠올렸습니다. 셋째는 싸게 파는 무리에 뛰어들지 않기. 바닥나는 사람은 지금만 반값이라며 덜컥 사버려. 하지만 돈을 모으는 사람은 참말 내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인지 걸음을 멈추고 생각해. 틀림없이 나도 싸게 파는 걸 보면 그만. 싸게 파는 걸 샀어도 안 쓰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 그래서 함부로 쓰는 돈이 늘어나는 거야. 보미는 적어둔 종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세 가지 다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꾸밈없이 맑아 보이지만 참말로 속이 깊은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그대로 해보면 참말 달라져? 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그대로 해봤더니 달라졌어. 1회 만에 함부로 쓰는 돈을 2만 5천 원이나 줄였어. 2만 5천 원, 달마다 10만 원, 해마다 120만 원을 줄였고 남의 집 쓸고 닦는 일로 달마다 3만 원을 모을 수 있었지. 세 해 동안 얼추 1,300만 원 넘게 모인 거야. 놀라워. 나도 해볼게. 너무 억지 쓰지 마. 할 수 있는 것부터 첫걸음을 떼면 돼. 응, 오늘부터 첫걸음을 뗄게. 고마워, 가을아. 보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모두를 한꺼번에 첫걸음 떼는 짓이 훗날 보미를 괴롭히게 될 줄은 이때는 알 턱이 없었습니다. 찻집을 나온 뒤 보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질러진 방에 짐이 넘쳐납니다. 좋아, 오늘부터 달라지는 거야. 보미는 적어둔 종이를 보며 불타오르는 마음이었습니다. 세 가지 버릇 모두 해보자. 첫째 날, 보미는 언젠가 쓸 짐을 치우기 비롯했습니다. 이거 5해 동안 안 썼네? 하지만 언젠가 쓸지도 몰라. 손이 멈춥니다. 아니야, 꼬박 한 해 안 썼으면 버린다고 가의가 말했어. 보미는 마음을 굳게 먹고 쓰레기 자루에 넣었습니다. 이거라면 할 수 있어. 셋째 날, 물건을 파는 큰 가게에 나선 보미. 새알이 100원 싸네? 널림 종이를 맞대어 봅니다. 하지만 싸게 파는 두리에 뛰어들지 않기. 참말 꼭 있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지. 보미는 걸음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새알은 꼭 있어야 해. 사자. 어느덧 손주가 태어난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면 10만 원을 줬지만 올해는 참기. 손주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풀죽게 하고 싶지 않아. 보미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가을이는 마음이 우뜸이라고 했지만 역시 10만 원을 주고 싶어. 마침내 보미는 여느 때처럼 10만 원을 차렸습니다. 이건 꼭 써야 하는 돈이니까. 1회째 큰 가게에서 싸게 판다는 널림판을 봅니다. 지금만 반값. 싸다. 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갑니다. 아니야, 잠깐. 참말 꼭 있어야 해? 생각하는 사이 또 누군가 사갑니다. 다들 사잖아. 나도. 보미는 바구니에 담아버렸습니다. 싸게 파는 거니까 괜찮겠지? 일의 뒤에도 방은 앞서와 다름없이 어질러진 채입니다. 역시 안 돼. 한꺼번에 3가지나 바꿀 수는 없어. 보미는 몹시 지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쓸 짐을 버리는 것도 괴로워. 손주에게 돈을 안 주는 것도 괴로워. 싸게 파는 걸 참는 것도 괴로워. 나한테는 맞지 않았던 걸지도 몰라. 보미는 아주 뜻을 꺾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참답게 가르쳐 주었는데 잘못했다는 마음에 시달리며 가을이 볼 낯이 없습니다. 보미는 스스로를 자꾸만 꾸짖었습니다. 한꺼번에 모두 바꾸려다 넘어지는 것 저도 겪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석 달 뒤 뜻깊은 다시 만남이 찾아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보미의 손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가을이가 걸어온 소리입니다. 여보세요? 봄이야, 참 오랜만이네. 잘 지내? 아, 가을아. 응, 잘 지내. 봄이의 목소리가 조금 가냘픕니다. 우리 잠깐 만나지 않을래? 쉼터에서 이야기하자. 알았어. 쉼터 나무 의자에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때? 그 뒤로 세 가지 버릇 잘 이어가고 있어? 봄이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어갈 수가 없었어. 일에 만에 쓰러져 버렸어. 미안해. 봄이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렇구나. 가을이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 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다가 모두 어중간해져 버렸지. 가을이 너도? 그래. 그래서 그 마음 알아.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면 마음의 짐만 쌓이잖아. 그렇구나. 한꺼번에 세 가지나 바꿀 수 없어서. 괜찮아. 딱 한 가지만 해도 되는걸? 딱 하나만? 응, 이어가는 것이 으뜸이야. 흠잡을 데 없이 잘하지 않아도 돼. 보미의 얼굴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을 골라야 할까? 보미가 가장 잘할 수 있을 만한 것은 뭘까? 보미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언젠가 쓸 짐을 버리는 것은 괴로워. 싸게 파는 걸 참는 것도 어려워. 하지만 남의 눈치 보며 사지 않기라면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거야, 그거면 돼. 물건을 사게 앞서 참말 갖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묻기만 하는 거야. 그것이라면 이어갈 수 있겠지? 응, 할 수 있을 것 같아. 작은 첫걸음이 커다란 달라짐이 될 거야. 고마워, 가을아. 보미의 눈에 조금이나마 바라는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남의 눈치 보며 사지 않기, 그것만 해볼게. 응, 힘내. 또 쪼들리는 일 있으면 이야기해줘. 응, 고마워. 두 사람은 쉼터를 뒤로 했습니다. 보미의 마음은 노임과 바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딱 하나만 해도 되는구나. 흠잡을 데 없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날부터 보미의 새로운 발돋움이 비롯되었습니다. 겨우 한 가지 버릇. 하지만 그것이 보미의 삶을 크게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쉼터를 나온 뒤 보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글 적은 종이를 꺼냅니다. 세 가지 다름이 적혀 있습니다. 1. 남의 눈치 보며 사지 않기. 2. 언젠가 쓸 짐 버리기. 3. 싸게 파는 무리에 뛰어들지 않기. 이 가운데서 딱 하나만. 보미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언젠가 쓸 짐을 버리는 건 역시 괴로워. 싸게 파는 걸 참는 것도 어려워. 하지만 남의 눈치 보며 사지 않기라면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보미는 마음먹었습니다. 좋아, 이것에만 마음을 쏟자. 다음 날 물건을 파는 큰 가게에 나온 보미. 새 옷. 예쁘네. 손에 쥐려다 맙니다. 잠깐, 참말 갖고 싶어?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뿐일까? 보미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을 거야. 필요 없을지도 몰라. 옷을 자리에 되돌려 놓습니다. 이걸로 된 거야. 일의 뒤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여느 때면 10만 원을 쥐어주었지만 참말 뜻깊은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야. 보미는 손수 달콤한 과자를 구웠습니다. 이러면 들어가는 돈은 5천 원. 하지만 마음은 듬뿍 담았어. 손주에게 맴입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주어서 참 좋아요. 참말 다행이야. 보미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었어. 가을이의 말대로였어. 한 달 뒤, 보미는 샘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은 평소보다 10만 원이나 적게 썼다. 옷을 사지 않았다. 손주에게 주는 돈을 줄였다. 하지만 살아가는 즐거움은 줄어들지 않았어. 보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몇 번이나 꾀임에 넘어갈 뻔했다. 하지만 한 가지뿐이라 이어갈 수 있었어. 물건을 사기 앞서 스스로에게 묻기. 참말 갖고 싶어? 이것만이라면 할 수 있다. 보미는 가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가을아. 봄이야, 무슨 일이야? 있잖아, 한 달 동안 이어갔어. 남의 눈치 보며 사지 않기, 그것뿐이지만. 놀랍잖아. 이어가는 게 가장 으뜸이야. 고마워, 가을이 덕분이야.
전화를 끊은 뒤 보미는 돈책을 보았습니다. 아직 10만 원뿐이지만 처음으로 늘어났다. 작은 뿌듯함. 그것이 보미의 마음을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첫걸음이 알고 보면 가장 뜻깊은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버릇이 훗날 보미를 건져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의 보미는 알 턱이 없었습니다. 한 해가 지난 보미, 73살. 어느 아침 보미는 돈을 맡기는 곳에 갔습니다. 기계에 돈책을 넣자 셈이 찍혀 나옵니다. 보미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5,240만 원? 5천만 원에서 5,240만 원. 240만 원이 늘어났어. 보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헐어쓰워 있었는데 도리어 늘어났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모은 돈이 늘어났다. 집으로 돌아온 보미는 셈책을 펼칩니다. 달마다 20만 원씩, 한 해에 240만 원. 남의 눈치 보며 사지 않기. 이것만으로 이렇게나? 보미는 되돌아보았습니다. 물건을 사기에 앞서 스스로에게 묻는 일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참말 갖고 싶어? 이 한마디가 함부로 쓰는 돈을 막아주었습니다. 손주와의 사이도 달라졌습니다. 손수 만든 선물을 아울러 반가워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과자 배움터에서 뽐냈어요. 참말 기뻐. 마음에 틈이 생겼습니다. 돈이 늘어나니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지는구나. 딱 한 가지만이라도 이어가면 커다란 달라짐이 되는구나. 가을이의 말대로였어. 보미는 손전화기를 떠냈습니다. 가을이에게 알려야지.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봄이야. 가을아, 들어봐. 모은 돈이 240만 원 늘어났어. 참말로 놀랍잖아? 남의 눈치 보며 사지 않기. 이것만으로 이렇게 달라지다니. 참새도록 애썼어. 나도 기뻐. 고마워. 가을이 덕분이야. 전화를 끊은 뒤 보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다음번엔 언젠가를 버리는 것에 덤벼볼까? 새로운 불길이 솟아갑니다. 한 가지를 해냈으니 다음 것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보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버릇이 되면 더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참말 달라지는 것입니다. 남의 눈치 보며 사지 않기가 아예 몸에 배었습니다. 이제 보미는 다음 발걸음으로 나아갈 채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해냄이 얼마나 커다란 뜻을 가지는지 그것을 아는 것은 조금 더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반년이 지난 보미, 73살. 어느 날 보미는 낡은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2해 앞의 그림이네. 그림 속의 보미는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옷 딱 한 번 입었지? 보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무렵의 나는 무엇이 으뜸인지 알지 못했어. 보미는 되돌아봅니다. 2해 앞의 나. 가장 새로 나온 손전화기에 얽매여 달마다 8만 원을 냈지. 손주에게 뽐내려 만날 10만 원을 줬고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괜찮다며 달마다 헐었었어. 보미의 마음속 소리. 그 무렵에 나는 남의 눈치만 살폈어. 남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손주를 풀죽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모두 남의 눈치 때문이었어. 지금의 보미는 다릅니다. 낡은 손전화기로 넉넉해. 손주는 손수 만든 과자로 기뻐해줘. 모아둔 돈은 늘어나고 있어. 보미는 돈책을 펼쳤습니다. 남아있는 돈 5,360만 원. 한 해 반 만에 360만 원 늘었다. 헐어쓰던 삶에서 쌓아 올리는 삶으로 아예 뒤바뀐 것입니다. 보미의 눈에서 따스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달라져서 참말 다행이야. 지금이 훨씬 참되게 즐거워. 그때 딸내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무척 부드러워지셨네요. 그래? 응. 앞서엔 늘 돈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은 틈이 있어 보여요. 그럴지도 모르겠네. 전화를 끊은 뒤 보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가을이에게 고마워해야지. 그때 딱 하나만이라도 좋다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줄곧 헐어쓰고 있었을지도 몰라. 보미는 일어섰습니다. 가을이를 만나러 가자. 쉼터로 나아가는 보미.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2해 앞에 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남의 눈치를 놓아버리면 이렇게나 홀가분해진다고. 지나온 날의 나와 지금의 나. 그 다름은 겨우 한 가지 버릇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가 삶을 바꾼 것입니다. 쉼터에 다다른 봄이. 나무 의자에 가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아, 봄이야, 참 오랜만이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가을아, 들어봐. 모아둔 돈이 360만 원이나 늘었어. 참말로 놀랍잖아? 남의 눈치 보며 사지 않기. 이것만으로 이렇게 달라지다니 참새도록 애썼어. 가을이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가을이 덕분이야. 그때 딱 하나만이라도 좋다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줄곧 헐어쓰고 있었을 거라 생각해. 가을이는 지금 얼만큼 모았어? 나? 새해 동안 1,300만 원 모았어. 놀라워. 그런데 말이야, 봄이야. 내가 가장 기쁜 건 봄이가 달라졌다는 거야. 가을아, 돈이 늘어나는 것도 뜻깊지만 그것보다 더 스스로 고를 수 있게 된 것이 참말 뜻깊은 거야. 스스로 고르다니? 그래, 남의 눈치가 아니라 내 마음의 잣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가장 으뜸 가는 보물이야. 봄이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틀림없이 지금이 마음이 가벼워. 돈일로 씨름하는 일이 줄었거든. 그거야. 그게 뜻깊은 거야.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쉼터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새해 앞, 이 쉼터에서 만난 두 사람. 그때 가을이가 가르쳐준 세 가지 다름. 봄이는 그 가운데 하나를 몸에 배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이 달려지기 비롯했습니다. 작은 첫걸음이 커다란 달라짐을 낳은 것입니다. 받쳐주는 사람이 있다. 그것 아울러 커다란 보물이겠지요. 쉼터를 뒤로 하는 봄이. 모름지기, 여러분이 돈이 모이지 않아 씨름하고 있다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모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면 넉넉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조금이나마 더 넉넉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버릇부터 떼려는지 가르쳐 주십시오.